안녕하십니까, 통영로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다시피 어장 선내기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내기 낚시, 어장 안에서의 선내기 낚시는 갯바위 방파제 낚시보다 다소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소 생소하면서 어려운 낚시입니다. 그러나 어장낚시 요령만 잘 파악하시면은 갯바위나 방파제에 비해 대상어를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감성돔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낚시입니다. 갯바위 방파제 낚시, 찌낚시는 분명히 응용도 되지만 그 응용 범위 내에서 조금 제한을 두는 낚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선정 방법, 어장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성돔은 이동 시기와 시간에 따라 거의 정확한 어종이라 할 수 있죠. 가는 곳막하고 이동하는 범위도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선장님의 노하우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가시는 분은 자기만의 포인트가 있죠. 그쪽으로 찾아가시는데, 어장 안에서 또 포인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화면을 보고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어장들은 부표가 새 거고 많이 떠 있어요. 부표 간격도 넓고요. 이런 데는 어장 굴이 적게 달렸거나 그 굴이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포인트보다는 저 앞쪽에 조금만 가볼게요.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굴이 어장이 스티로폼 부자가 촘촘히 되어 있고요. 약간 가라앉은 느낌이 나는, 오래된 느낌이 나고 약간 가라앉은 느낌이 나면 밑에 굴이 많이 달렸다는 의미거든요. 일단은 이런 어장, 아까 저런 어장보다는 이런 어장을 선택하시고요. 이쪽에 스티로폼이 잔방잔만 많이 잠겼죠. 이런 곳이 약간 굴이 많이 붙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쪽 어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어장 범위가 참 크죠. 그 범위에서 어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건 굴어장 단면도입니다. 굴어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장줄이 있고, 맨 가쪽에 굴 부표 맨 가쪽에는 굴어장을 고정시키는 줄이 있어요. 그 밑에 고정 앙카가 있고요, 닷이 있고요. 근데 고기들이 이 바닥, 굴어장 바닥에도 있기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바닥 가까이에 있는 닷 인근에 바줄을 타고 이렇게 노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스티로폼이 좀 잠겨 있고 굴이 많이 붙어 있는 그 어장 사이를 들어가세요. 조류가는 방향에 닷 뿌리를 보고, 어장 뿌리를 보고 위치를 잡아야 돼요. 조류가 반대로 가면 그렇죠. 또 이쪽 보고 닷 뿌리를 보고 위치를 잡으면 냄새가, 밑밥 냄새가 흘러가면 여기서 놀던 고기들이 냄새 맡고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다음은 포인트 도착하면 수심 측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수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장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심 측정 방법. 이런 수중봉돌에 고무를 살짝 끼워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 고리봉돌, 찌고무를, 고무 같은 거 있죠, 끼워서 바늘 끝에 이렇게 살짝, 또 이런 줄밖에 없다, 그리고 살짝 끼우셔서 이런 식으로 끼우면은 안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바닥에 드러났다 바닥을 수심 측정할 때 찍을 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찌고무 같은 거 끼우시면 되고요.
이런 뽕돌만 있다. 근데 바늘 끼우기가 힘들거든요. 여기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정해진 건 없어요. 또 추는 너무 무거우면은 조금 낚싯대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 3호에서 10호 그 정도 내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포인트에 한 옆칸에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계속 맞춰줍니다. 우리 바닷물은 물이 들고 빠지고 2-3m 차이 날 경우가 있거든요. 자, 찌가 봉 뜨죠. 안 깔아놓고 봉 뜨면은 내가 맞춘 수심이 많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찌매덕을 찌 쪽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찌 쪽으로 쭉 깔아앉으면은 내가 준 수심이 적은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찌매덕을 릴 쪽으로죠. 릴 쪽으로 가라앉은 만큼 당겨주면 되죠. 수면에서 한 10cm, 15cm 잠겼거든요. 10cm에서 15cm, 많게는 30cm까지는 띄워도 되는데 한 1m 이상 뜨면은 조금 입질 받을 확률이 좀 떨어져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수심 측정은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자주 측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조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밑밥 주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위에, 어장 주위에 활성도를 좀 일으켜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배 앞쪽에다가 흩뿌려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배 뒤쪽도 그렇고. 처음에 포인트에 도착하면 채비하기 전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배를 잡고 나면, 포인트를 잡고 나면은 배 앞, 좌우, 뒤쪽 흩뿌리시, 한 두세 바퀴 흩뿌리지요. 그러면은 조류가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장 한 칸, 두 칸, 세 칸 범위대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적었다시피 첫 밑밥 광범위 어장 세 칸 지역에 고기를 유혹하고 유인하고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첫 호기심만 유발할 정도, 유혹할 정도, 유인할 정도만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주먹 밑밥이 들어가죠. 조류가 빼딱하거나 조류가 빠를 때 주먹 밑밥이 주면은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으면서 밑밥 집어지가 조금씩 풀리죠. 그러면 이 가루들도 상당히 멀리 날아갑니다. 조류를 타고 빠르면 빠를수록 멀리 날아가요. 그러나 이 집어지는 냄새만 날 뿐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냄새 맡고. 그러다가 덩어리가 이렇게 바닥에 쌓인 부분, 중간에 잡아가 먹기도 먹죠. 먹지만 일부분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덩어리지 내려가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냄새 맡고 오던 녀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모이면은 잘 벗어나지 않아요. 감성돔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림을 쉽게 더 해보면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거리는 7에서 10m, 거리 앞에 바닥에 이 정도, 지름은 1에서 1.5m, 전체적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깔아앉을 수 있게. 그 흩어진 밑밥이 좌우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조류가 이쪽으로 갈 때, 이 방향으로 갈 때, 배 앞에서 먼 쪽으로 갈 때 이래 낚시하다가 조류가 바뀐다. 그러면 밑밥이 아깝고 낚시 시간이 얼마 없다 싶으면은 다른 어장도 가도 되지만 이 어장에서 끝까지 하고 싶다 싶으면 배를 빼서 조류가 반대로 간다. 보통 반대로 가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배를 묶으셔서 한 거리는 되죠. 예상 범위에 대해서 비슷한 거리 가서 다시 밑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전에 낚시했던 밑밥과 새로 이동해서의 밑밥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한 군데.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먹 밑밥은 처음에 포인트 도착하시면은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포인트에 구축을 하시고 그 이외에는
그 밑밥에 가져간 양에 비례해서 간격으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두세 개씩 꾸준하게 투척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물이 빠르거나 빼딱하게 가면은 밑밥 가져간 양의 절반에서 3분의 2, 60%, 70%는 주먹 밑밥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퍼센트, 한 20, 30%는 수면에서 멀리 있는 감성돔을 유인하기 위해서 수면의 조류 상단에 뒤쪽이죠. 뒤쪽이나 발 앞쪽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조류가 좀 약하면 한 절반 정도 주먹 밑밥을 주고요. 그리고 밑밥 배합 방법은 저는 크릴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왜냐면은 주먹 밑밥이나 밑밥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낚시할 때는 잘 내려가지, 크릴이 많이 섞이면 잘 내려가지도 않고 잘 단단하게 하도 잘 깨지기 쉽습니다. 그 점성이 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릴 2장에 집어제 1장 비율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암맥은 적당하게 한두 봉 정도. 그리고 하루 낚시하면은 크릴 4장, 넉 장에 집어제 2장, 그러니까 암맥 2~3봉지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고기가 일단 입질을 했다 그러면 그 개수를 좀 줄여줘요. 왜냐면은 밑밥도 먹을 수 있는 미끼거든요, 감성돔이.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정작 내 미끼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밑밥을 좀 줄여줘야 돼요. 어느 정도 줄이냐? 평소 주는 것보다 3분의 1 정도 확 줄여줘요. 그리고 아예 안 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고기가 히팅할 때마다 놀라기 때문에 다시 그때 또 밑밥이 뿌려지면은 그 놀란 고기들이 좀 먹잇감이 다시 들어가면 좀 안정을 찾거든요. 다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주면 안 돼요. 고기가 들어오면은 양을 좀 줄이세요. 그러면은 입질 또 시원하게 오고 마리수를 더 많이 낚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장 낚시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제한제 환경이 참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저 칼날 같은 굴이 매달려 있거든요, 좌우에. 여가 좌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보다 더하죠. 스치면 그냥 끊어집니다. 3호, 4호든. 그런 곳에서 감성돔 큰샤를 걸어내려면은 장비도 한 단계 업되는 게 맞아요. 한 단계 업이라는 게 좀 강하게 쓰는 게 나아요. 내가 1호대를 여러 개 있다 싶으면은 경질대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호수가 여러 개 있다 이러면은 1.25대나 1.75대. 1.75대는 조금 낚시하기 좀 무겁지만 대물이 좀 나오는 시기 있죠. 그때는 1.75대로 꺼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릴은 보통 쓰는 릴을 쓰시면 되는데, 보통 갯바위나 방파제에 쓸 때 맞춰놓는 드랙보다 한두 단계 조금 잠가 주셔야 돼요. 버티고 있어 대는 버티는데 줄이 나가면은 그것도 줄이 끊어지는 요소이거든요. 원줄, 목줄은 그렇게 보통 쓰시는 거 쓰시면 되고요. 목줄은 한 1.75에서 2호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굵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한 번씩 낚시해서 큰 고기를 걸어보면 알 거예요. 원줄 3호도 힘없이 맥없이 터져요, 그냥. 그러니까 목줄도 3호, 4호 써도 쓸리면 터지니까 고기 잡을 때 랜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조금 덜 쓸렸을 때 좀 유지할 수 있는 1.75나 2호를 쓰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채비, 어장에서는 어장 생긴 대로 12시 방향대로, 내가 낚시하는 방향이 12시 방향도 똑바로 가는 것보다는 삐딱하게 가는 물이 더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비가 조금 다소 무겁게 쓰셔야 돼요. 1호 쓰시는 게 좋고, 그 1.5, 2호, 3호까지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조금 때는 조금 한물, 두물, 세물, 네물까지는 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들물날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조류 움직임도 거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채비 무게가 좀 가볍게 쓰셔도 됩니다. 어장낚시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랜딩인데요. 랜딩은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진짜 감당 안 된 고기를 제압하기란, 그 좁은 공간 4m에서 제압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운이 좀 좋아야지 진짜 큰 5자 이상 되는 대물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갯바위나 방파제 이런 거는 찌가 안 보이고 3, 4초, 5초 있다가 천질해도 충분히 늦지 않거든요. 더 좋아요. 빠질 확률이 덜하고요. 그렇지만 어장 낚시에서 그렇게 천천히 채면은 벌써 고기가 어장 옆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갯바위나 방파제에 챔질하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챔질을 하셔야 돼요. 일단 조금 빠르게 챔질하신 뒤에는 낚싯대를 일단 수직으로 세우고, 저는 원줄을 봐요. 물속으로 뻗쳐있는 원줄. 이게 처음에는 이래 가다만 좌우로 틀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줄이 좌로 조금 이동하다 싶으면은 밑에는 더 많이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각도가 꺾이면은 반대 방향으로 많이 제껴주세요. 조금 지나칠 정도로. 또 이래 하다 보면 다시 어장 중간으로 오면은 다시 원줄 꺾이는 각도가 수직으로 섭니다. 이럴 땐 다시 대를 세워주고요. 또 반대로 또 꺾이면은 또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원줄 각도를 빨리 캐치하시고 빨리 낚싯대를 눕혀주고 반대 방향으로 제껴주고 버텨야 됩니다. 굴 어장이 수면 가까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에 뜰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고기가 보일 때까지 원줄 꺾이는 각도, 이거를 랜딩 하시면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그거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굴 어장 안에서 선행이 낚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갯바위나 방파제 낚시에도 다 적용이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렇저렇 요즘 마리수 할 수 있는, 그리고 곧 11월 달이 다가오죠. 11월 달이 오면은 이제 수온이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큰 놈들이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감성돔 시즌 이렇게 가까운 곳에 나가셔서 다들 즐겁게 손만 보시고 즐겁게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행이 낚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잤나? 언니 어디 갔노, 언니? 몰라? 뭐 했노, 거기서? 남이야. 자시오, 주무시오.